방송만 나가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가 쏟아지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정두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우선 해피 추석입니다. 네, 메리 추석. 네. 추석에는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정치인들은 이제 추석 전까지, 그러니까 연휴 전까지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 관리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명절 연휴 때는 이제 다들 뭐 고향 가거나 가족끼리 모이니까 자기도 쉽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언론에서 꼭 명절 끝나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어땠습니까? 그러는데 알 수가 있나요? 쉬었는데. 그러니까 쉬었는데.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그럼 대답은 뭐 뻔하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추석 끝나자마자 그거 할 건데. 생각해서 들어야겠네요. 네. 아니, 정두원 전 의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식구들하고 여행 안 가세요, 이번에? 열흘이나 되는데? 저는 여행은 안 가고 그동안 밀린 책 읽고 책 운동하고 운동도 좀 하시고 여유 있게 보낼 생각. 네, 명절이면 말이죠. 아까 지금 밥상머리 민심 얘기하셨는데 좋든 싫든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게 싸움으로 끝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나오죠. 이번 명절에도 이번 추석에는 어떤 정치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를 되게 미워하면서 또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많아요. 역시 이제 이명박 노무현 아니겠어요? MB, 노 전 대통령. 현역 중에는? 현역은 아무래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진석 의원 발언이 상당히 많은 집안의 밥상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냐. 부부싸움하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한 뒤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 끊은 거다. 이거 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발언은. 아니 뭐 이제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이제 어쨌든 뭔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큰 불상사가 생겼겠죠. 본인한테 이제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제 정치 보복이란 면은 또 맞죠. MB가 정치 보복을 하느라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말도 맞고 또 정치 보복도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정진석 의원 말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부부싸움 끝에 몸을 던졌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그 표현은 굉장히 누가 합니까, 좀 불리한 표현을 했어요. 그 법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기에 몰릴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지금의 이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인지 아니면 계산 없이 그냥 정진석 의원이 의사표현 욱하고 던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음주 페이스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음주? 그러니까 이제 욱하고. 저도 과거에 음주 트윗을 하다가 좀 사고를 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술 한잔하고 들어서 욱한 심정에서 이제 그렇게 조금 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좀 한 것 같아요. 평소 생각을 그냥 욱해가지고 술김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방적으로 밀리던 이제 그 보수 세력에 대해서 반격의 발판을 만든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럼 우리만 이렇게 수사할 게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때 그 문제도 다시 재수사하자, 특검하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하여간 어떤 양비론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신성인을 한 셈이 됐어요. 살신성인이라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불리해졌죠. 위기죠. 법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실형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박범계 판사 출신 의원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통화해 보셨어요? 이거 음주 트윗이냐고 좀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으셨는데 음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음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산해서 한 얘기 같진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보수가 뭉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면은 계산적이었든 아니든 간에 결과만 두고 볼 때는 어떤 성공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성공한 거죠. 보수로 볼 때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비자금 수수 관련한 특검을 하자, 재조사하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이게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장만 하는 건가요?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알면서도 왜? 그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반격의 계기를 발판을 만든 건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에 이제 거의 인기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들 패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희정 지사가. 예.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냥 지리멸렬해진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신화처럼 되어버렸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잊혀져 있다가 다시 맞아. 왜 돌아가셨지? 아, 그때 수사를 했었지. 뭔 수사를 했었지? 아, 무슨 600만 불인가 받았다 그랬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든 거로 준 겁니다. 거예요. 실마리를 던져버린 거예요. 추석 때 그 얘기 하십시오라고. 성공한 거죠. 재수사 특검 안 될 걸 알면서도 일단 던지는 물타기에 성공한 거다. 자유한국당으로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 이게 이제 뭐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그나저나 정두원 전 의원. MB 정권 때 국정원 그 심리전단 문건에서 이름이 출토되셨습니다. 뭐 당연히 나왔죠. 아니 사실은.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미 과거부터 내가 블랙리스트 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저는 리스트에만 올랐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찰을 당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그 심리전단 문건이 기왕 나왔으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 문건에 여러 사람 이름이 있는데 세모 표시하고 정두원 땡땡.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전직 대통령 자살 운운한 데 대해서 여당의 검찰 등 공권력 흠집내기 저희 공박 가로 열고 트위터.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참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정치보복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엉터리 수사했다고 그때 막 최고중진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정두원 의원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 사람 공권력 흠집내게 하려고 이런 소리 한다라고 트위터에서 댓글 공작하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못 받아들이는 소인배 정치들을 하는 거죠. 소인배 정치. 사찰은 뭐 당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개인 음식점 술집 다 뒤지고 또 미행하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음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찌라시 시장에 국정원이 개입합니다. 그게 이제 안 나오는데 그것도 나올 겁니다. 찌라시 시장이요? 예, 그러니까 증권시장을 나를 중심으로 이제 시중에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찌라시라고 이제 허위 사실이 대부분인데 그걸 퍼뜨리잖아요. 그 카톡 같은 거 요즘은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거기로 막 날아와요. 받은 글 정보 보고 그런 거를 이제 엉터리로 만들어내는데 국정원이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모여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 이제 증권회사 출신, 정부, 경찰 출신 이렇게 팀이 있어요. 네, 그 팀이 모여서 이제 요번에 정두원 좀 씹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없는 말 만들어서 막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나에 대한 기본 자료를 월간지나 주간지 기자들한테 주면서 취재하고 기사 좀 써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다 저한테 이제 속속 이제 밝혀진 거죠. 정보 보고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도 막 있고 얘기도. 그럼 이제 흙깃해서 보거든요. 솔깃해서 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가 나오면 막 흥분하고 막 화를 내지만 남의 얘기가 나오면 다 재밌다고 보거든요. 그럴듯하게 다 믿거든요. 그럴듯하다고 보고. 거기에 정두원 어느 술집에서 뭐 그런 까지도 있었어요? 아니 누구한테 돈 먹었다 무슨 별의별 얘기 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다. 그런 거 딱 보셨을 때는 기가 막히셨겠네요. 이거 찌라시니까 어떻게 이걸 찾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아유 정말 좀 망연자실 정말 그럴 때는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아요. 정두원 전 의원이 저는 월간 정두원에 나와서 항상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약간 얼굴이 상기되셨어요. 약간 좀 지금 부르르 떠는 듯한 제가 그런 느낌까지 받는데 그 당시 생각하면 혈압 오르는 느낌.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경필, 정태근, 박덕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죠. 이 문건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안상수 당시 의원이죠. 보온병 등으로 꺼져가는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돌출 발언한 것 같은데 여당 내 본인 위치를 생각해서 신중 발언해야지. 한마디로 중용해서는 안 될 인물. 가로 열고 트위터. 그러니까 트위터에다 이렇게 쓰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용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원희룡. 회색 분자이자 카멜레온. 애국 인사들에게 언제든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 같다. 요렇게 말을 만들어서 트위터에 써라 지시했습니다. 정동영. 자기는 자녀 유학 보내놓고 무상교육 주장 등등 운운하면서 표리부동 행태를 비난하는 요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트위터에다가 공작해라. 유시민.
장녀 용인외고 졸업 등 이중성 비판. 용인외고 졸업한 게 근데 이게 왜 이중성이에요? 이제 또 특목고를 비판했나 특목고 보죠. 비판하면서 왜 자기 자녀는 특목고 보내. 요거를 집중적으로 타겟팅해라. 장하준. 와, 이거는 그대로 써도 제가 읽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국정원 문건입니다. 삭구라. 대한민국 말아먹고 싶어서 이건 도저히 못 읽겠네요. 뭐뭐뭐한 경제학자.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다가 공작을 해라. 여론 공작을 해라. 이런 게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뭐 이상돈 교수, 조국 교수, 광노현 교육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송영길 시장, 박지원 의원 줄줄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댓글 공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정두원 의원 이름도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근데 국정원이 원래 공작하는 데거든요. 정보기관이 공작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미국 CIA 이런 데서 공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너무나 유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좀 괜찮은 나라에서 이런 식의 유치한 댓글 공작을 하는 정보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 정치에다가 이렇게 공작하는 게 아니고 대북 활동을 하라는 건데 지금 국내 정치인들, 문화인들 대상으로 그것도 이렇게 유치하게 막 어구까지 알려주면서 이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결국 이거를 이제 MB까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좀 초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인 거는 알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MB도 알고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그렇게 벌어질 수가 없죠. 근데 아까 김두 그 당시에 홍보수석 나왔습니다만 그냥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뭐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VIP까지 올라갔겠느냐. 이분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 같은 분을 국정원장 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일을 벌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거죠. 왜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밀렸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밀렸거든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자기 촛불시 굉장히 정말 좀 굳은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반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단순무식한 원세훈 원장 같은 분을 국정원장을 시키는 자체가. 조심하세요. 이거 들으십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부인이 들으세요. 이 프로그램. 아니 저희한테 전화 걸려와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무식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 느낌이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독대했잖아요. 이 당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없는 일도 뭐 했다고 자랑할 판인데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근데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약은 사람이다.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사람,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들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오기 힘들 거다. 그건 사실이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원세훈 전 원장이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기도 하지만 또 진술을 한들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쉽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 소환 조사 받아라 한다면 포토라인에는 쓸까요? 지금 최종 목표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꼭 어떻게든지 밀어붙여서 몰고 가겠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갈 거다. 아니,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떳떳하지 않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면 결국 서긴 설 것 같다라는 정두원 전 의원의 예언. 그래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오늘 뭐 MB 이야기를 참 오늘 1부부터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1150님은 굳이 밝히려 들지 않아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산증인이 지금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또 적폐청산에 성역은 없습니다. 정승한님.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까지 가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다는 건 좀 억지 같다. 반면에 6948님은 이건 좀 한풀이 정치보복 같다. 이분은 또 그런 생각 드신대요.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전 정부도 해야 맞다라고 이분은 보신답니다. 이런 의견도 들어오네요. 근데요.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 정치보복 안 한 정부가 없어요. 모든 정부가 다 그랬어요. 지금 시간상 제가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하지만 얘기를 쭉 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할 겁니다. 아까 김두수 수석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정치보복
그분도 똑같은 얘기 MB 정치보복 했죠. 예. 박근혜도 정치보복 했습니다. MB를 잡으려고 사자방 수사했고요. 노무현 때도 대선 자금 수사해가지고 이회창 측근들 다 잡아놓았어요. 김대중 때는 언론사 사장들 세무조사했고 다 잡아놓고 그때도 정치자금 조사 많이 했죠. 김영삼 때 역사 발휘 수행한다면서 전 대통령 2명 다 잡아놨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백담서 보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김대중 사형 선고 내리고 또 사회정화위원회 만들어서 난리 피우고 그래요. 언제나 그랬어요. 늘 있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정치 보복 없는 걸 트집 잡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있는 것 명백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차원이 그게 다른 거잖아요. 늘 그렇다고 하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하면서 일을 벌렸어요. 저는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보세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제를 가지고 한 것이든 진짜로 뭔가를 타겟팅해서 하는 것이든 청산이란 작업. 그러니까 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비슷한 일이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일어나긴 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요약하면 3가지인데 첫째. 뭡니까? 이제 이번 정권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안보 경제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관심을. 두 번째로는 좌파 지지자들한테 한풀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예?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완전히 이제 야당을 말살시켜가지고 각종 지방선거 이런 때 이제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깔려 있을 것이다. 그걸 모든 정부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잡으면 이제 또 진보를 어떤 보수에게 카타르시스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정확히 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없는 걸 만들어서 하면 이거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을 갖고 수사하는 건 이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렇죠. 할 건 해야 되죠. 사찰 명단에 정두환 의원 있으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긴다는 그게 좀 거죠.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1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정두원 전 의원. 조금 전에 바른정당 얘기했거든요. 의원총회 지금 2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바른정당.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미 깨졌어요. 그 결과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깨졌어요? 예, 그럼요. 같이 못 가요 거기? 예, 바른정당 깨져서 일부 이제 저쪽으로 가고 유승민 일파가 남아있겠죠. 아까 김영우 의원은 개별적으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진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개별적으로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집단으로 가나. 어쨌든 당대당 통합은 아니죠. 아니라고 보세요. 아까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당대당 통합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난 대선 때 통합하자고 유승민이 얘기했고 지금 가자는 사람들은 자강하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유승민이 자강하자라고 지금 자강하자는 또 가자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무슨 개혁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 분석이 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의원총회 결과는 잠시 후에 나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정두원 전 의원, 시간이 오늘은 이 얘기하다 다 끝나버렸네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힐링 많이 하시고. 네. 김현정 씨도. 저도요.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정두원 전 의원은 이 사찰 문건 대해서 고소 안 하십니까? 저는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뭘 용서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는 것이 더 폼나고 멋있는 거 아니에요? 폼나고 멋있으시고 싶으셔가지고. 물론 이제 잘못은 가려내긴 해야지만 저는 이미 다 덮고 용서했어요. 용서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방송만 나가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가 쏟아지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정두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우선 해피 추석입니다. 네, 메리 추석. 네. 추석에는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정치인들은 이제 추석 전까지, 그러니까 연휴 전까지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 관리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명절 연휴 때는 이제 다들 고향 가거나 가족끼리 모이니까 자기도 쉽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언론에서 꼭 명절 끝나면 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어땠습니까? 그러는데 알 수가 있나요? 쉬었는데. 그러니까 쉬었는데.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그럼 대답은 뭐 뻔하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추석 끝나자마자 그거 할 건데. 네, 생각해서 들어야겠네요. 네. 그렇고. 아니 정두원 전 의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식구들하고 여행 안 가세요 이번에? 열흘이나 되는데? 저는 여행은 안 가고 그동안 밀린 책이 있고 책 운동하고 운동도 좀 하시고 네, 여유 있게 보낼 생각. 네. 네, 명절이면 말이죠. 아까 지금 밥상머리 민심 얘기하셨는데 좋든 싫든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게 싸움으로 끝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나오죠. 네. 이번 명절에도 이번 추석에는 어떤 정치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를 되게 미워하면서 네. 또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많아요. 역시 이제 이명박 노무현 아니겠어요? MB, 노 전 대통령. 현역 중에는? 현역은 아무래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진석 의원 발언이 상당히 많은 집안의 밥상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냐. 부부싸움하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한 뒤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 끊은 거다. 이거 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발언은. 아니 뭐 이제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이제 어쨌든 뭔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큰 불상사가 생겼겠죠. 본인한테 이제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제 정치 보복이란 면은 또 맞죠. MB가 정치 보복을 하느라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말도 맞고 또 정치 보복도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정진석 의원 말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 끝에 몸을 던졌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그 표현은 굉장히 누가 합니까, 좀 불리한 표현을 했어요. 그 법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기에 몰릴 겁니다. 그 이게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지금의 이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인지 아니면 계산 없이 그냥 출토되셨습니다. 뭐 당연히 나왔죠. 아니 사실은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미 과거부터 내가 블랙리스트 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저는 리스트에만 올랐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찰을 당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그 심리전단 문건이 기왕 나왔으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 문건에 여러 사람 이름이 있는데 세모 표시하고 정두원 땡땡.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전직 대통령 자살 운운한 데 대해서 여당의 검찰 등 공권력 흠집내기 저희 공박 가로 열고 트위터.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참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정치보복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엉터리 수사했다고 그때 막 최고중진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정두원 의원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 사람 공권력 흠집내게 하려고 이런 소리 한다라고 트위터에서 댓글 공작하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못 받아들이는 소인배 정치들을 하는 거죠. 소인배 정치. 사찰은 뭐 당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개인 음식점 술집 다 뒤지고 또 미행하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에 대한 그럴 때는 어떤 성공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성공한 거죠. 보수로 볼 때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비자금 수수 관련한 특검을 하자, 재조사하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이게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장만 하는 건가요?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알면서도 왜? 그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반격의 계기를 발판을 만든 건데.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에 이제 거의 인기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들 패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희정 지사가.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냥 지리멸렬해진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신화처럼 되어버렸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잊혀져 있다가 다시 맞아. 왜 돌아가셨지? 그때 수사를 했었지. 뭔 수사를 했었지? 무슨 600만 불인가 받았다 그랬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든 거로 준 겁니다. 거예요. 실마리를 던져버린 거예요. 추석 때 그 얘기 하십시오라고. 성공한 거죠. 재수사 특검 안 될 걸 알면서도 일단 던지는 물타기에 성공한 거다. 자유한국당으로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 이게 이제 뭐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그나저나 정두원 전 의원. 네. MB 정권 때 국정원 그 심리전단 문건에서 이름이 정진석 의원이 의사표현 욱하고 던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음주 페이스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음주? 그러니까 음주? 이제 욱하고 저도 과거에 음주 트윗을 하다가 좀 사고를 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술 한잔하고 들어서 욱한 심정에서 이제 그렇게 조금 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좀 한 것 같아요. 평소 생각을 그냥 욱해가지고 술김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방적으로 밀리던 이제 그 보수 세력에 대해서 반격의 발판을 만든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럼 우리만 이렇게 수사할 게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때 그 문제도 다시 재수사하자 특검하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하여간 어떤 양비론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신성인을 한 셈이 됐어요. 살신성인이라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불리해졌죠. 위기했죠. 법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실형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박범계 판사 출신 의원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혹시 통화해 보셨어요? 이거 음주 트윗이냐고 좀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으셨는데 음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음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산해서 한 얘기 같진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보수가 뭉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면은 계산적이었든 아니든 간에 결과만 두고 볼